주가를 사지 말고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뭔지 시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시간여행님도 있으시네. 지난번에 누가 뭐 시간여행 어쩌고 저쩌면서 시간여행 때문에 시간여행을 진짜로 해야 되는데 시간여행을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현대상선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죠. 예. 커다란 황수장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위대한 투자님 어서 오시고요. 김기사님 반갑습니다. 자, 시황을 잠깐 보고 어떻게 됐는지. 본격적인 실적 시즌 앞두고 정유주가 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죠. 아, 근데 뭐 또 유가가 뭐 다시 떨어진다고 뭐 감산 합의를 했느니 안 했는지 이러면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너무 많이 올라서 강력하게 차익 실현 나오면서 7%대 이상을 많이 빠졌습니다. 더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는 좋아할 거예요? 없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또 이 힌트를 또 하나 드리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 스마트폰 OLED를 공급 소식에 급락을 해버렸죠. 그런가요? 네. 근데 휴대폰에 사용하는 작은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못 만든답니다. TV에 대한 OLED는 잘 만드는데, 네, 개미치님, 블루다이몬드, 도제교육수님 어서오세요. TV 같은 거는 OLED를 잘 만들어서 워낙 유명한데,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작은 OLED는 또 기술이 다르다네요. 저는 잘 모릅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을 삼성, 디스플레이만 만들기 때문에 자기네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고가 품에 납품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애플에서 여태까지는 LG 디스플레이에서 LCD를 모니터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OLED를 사용하겠다.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뉴스를 보니까 OLED를 납품 만약에 해놓고 그러면 시설 투자를 늘렸을 때 과연 쟤네들은 단가를 너무 후려쳐가지고 아주 돈을 너무 싸게 해서 스마트폰의 이득을 너무 많이 느끼는 지네들이 주는 거는 조금 주고 퀄컴사에서 일본하고 달리 한국의 삼성전자에는 납품가를 올려서 장난쳤듯이 역시 그런 것이 아마 특허를 갖고 있는 횡포를 똑같이 만약에 일본에서 주는 가격과 똑같이 준 문제인데 일본은 사실은 한국처럼 그렇게 삼성전자처럼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팔지를 못하니까 경쟁 상대가 안 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앤드류 카네기님 어서 오세요. 도와주지 못해서 그건 뭐 회사 방침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앤드류 카네기님 양해를 해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고까지 뿐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OLED의 흐름을 빨리 읽었으면 투자자들이 LCD 모니터를 주로 만드는 LG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서울 반도체잖아요. 기술이 이제 LCD에서 LED로 넘어가고 LED 다시 OLED로 넘어가면서 서울 반도체가 맥을 못 추는 상황이 벌어졌나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서울 반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한동안 잘 나갔을 때가 최고가를 기록하고 지금은 폭락을 했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역사상 최고의 실적, 요게 좀 위험한 거거든요. 기업이 태어나서 최고의 실적이 달성했다. 그죠? 역사적인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면서 얘가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서 아직 제대로 가지를 못하죠. 예, 이것이 기술력에 대한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나는 내 종목이 아직도 LCD 종목을 손에 들고 있다면, 포트에 들고 있다면 기술 이전 사실을 나는 전혀 모르고
그저 투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강조했던 무료 추천을 줄었던 원익 IPS가 반도체와 OLED 사업을 2분화해서 새로 5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갈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있을 때는 그냥 들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SH홀딩스에 대한 혼란이 가중됐는데요. 어느 뉴스에 보면은 감자라고 나오고요. 어느 뉴스에 보면 주식 분할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자 뉴스는 잘못된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기업이 자본 잠식을 안 했기 때문에 감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주식을 만약에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줄이게 되면 5대1로 주식수가 왕창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희석 효과를 가져와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감자가 아니고 주식 분할이라는 거 제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못 모르고 감자 그러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재무 분석을 봐도 자본 잠식이 아닌데 감자라고 자꾸 뉴스가 여러 군데서 나와서 좀 이해가 안 간다. 감자를 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주식수가 늘어나는 주식 분할합니다. 이게 뭐하고 그죠? 한원 시스템은 똑같죠. 한원 시스템이 5,000원짜리를 500원으로 10대1로 주식 분할하면서 맞나요? 네, 그러면서 주가를 낮췄죠. 네, 한 10년은 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일단 시장이 금요일 날 강력하게 보며 박스를 돌파하면서 목요일 날 그랬죠. 예. 옵션 만기일 날 역시 전고점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멋지게 보여줬네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파는 사람은 누구죠? 예. 88TV 회원님이 파는 건 아닐 것 같고 지금 정확히 88명이 왔는데 88TV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면 들고 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니까 팔고 거꾸로 행동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코스닥은 아직도 옆으로 올라와서는 계속 박스권 매물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같이 무료 종목을 보고 어떻게 됐나 궁금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동부아진가요? 예. 제가 한번 울창한 손님 어서 오세요. 저기 엑셀을 잘 하시는 분은 제가 8월 27일 날 했으니까 방송을 거기서부터 한번 무료 종목만 한번 수익률을 한번 만들어 받았으면 좋겠다. 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잘 못하니까 양해해 주고요. 그거 할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니까 한번 누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부아재는 뭐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전날 목요일날 강력하게 올다 좀 조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SM은 또 조정받았죠? SM은 조정받으면서 아무 일이 없네요. 예. 그 다음에가 이제 뭐요? 한양 ENG인가요? 한양 ENG가 또 신고가를 냈다 내려왔나요? 예, 신고가를 냈다가 내려왔는데 또 다시 반등하네요. 다음 뭐예요? 수익률이 괜찮죠? 그럼 들고 가시면 되죠, 뭐. 이게 뭐예요?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시간 여행을 가셔야 되는데, 시간 여행 안 하고 매일 단타만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해서 그 기업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만 보고, 꾸준히 들고 가면, 또 뭔 종목을 했죠? LG전자 우선주인가요? 이거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없죠. 또 잘 가고 있네요. 또 무슨 종목인지. 더전 비전이 좀 신고가 내놓고 많이 조정했죠. 신고가 내고 내려왔어요. 차익 실현 나왔나 보죠. 더 조정하면 안 될까요? 더 조정하면 나도 좀 친구 좀 삼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동방 박사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요. 네. 동방 박사가 이스라엘 갔다 오셨나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썰렁하죠, 그죠? 예,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주가를 사지 말고 주식을 사라. 그래서 저는, 기술이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펀더멘털이 LCD에서 LED, 다시 OLED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 반도체에 잔뜩 붙들고 돈을 벌려고 애쓰고 있다면, 나는 이미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백억 부자 김님, 이 차 어떤 거요? 아니에요. 일반이 다 뭘 똑같아요.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요. 그냥 시세 전용으로 제가, 대신 짓고 그거 틀은 거예요. 그죠? 백억 부자님. 자, 그럼 왜 오늘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지를 공부를 해보면,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주식을 사는 것은 회사를 사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를 산다라는 건 내가 회사와 동업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주식을 그 기업에 대해서 또는 기술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기업을 차린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법률적인 문제 이런 거는 머리가 쥐가 나잖아요. 뭐 어느 분이 회사 하나 차리려니까 서류가 자그마치 100장이 필요하더라. 아무리 줄어도 30개가 필요하더라. 그러니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회사를 못 차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남이 어떤 사장님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데 나는 거기에 그냥 돈만 맡기면 되는 곁다리 붙을 수가 너무나 쉽잖아요. 달려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투자라는 건 주가가 아닌, 주가라는 건 뭐죠? 예? 지금 주식의 가격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사기 때문에 나는 동업자잖아요. 그러면 동업자는 오늘 사고 내일 동업 안 한다고 돈을 도로 빼갈까요? 사실상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동업하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형제도 동업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남남이 만나서 동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죠?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 딱 있습니다. 구씨와 허씨라는 분들이 두 분이서 오래오래 동업을 했다가 2세대까지도 지내왔다가 이제 헤어졌죠. 자,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성공하려면 제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인내심만 발휘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좋은 종목을, 아니 상폐되지 않을 종목을 무작위로 골라서 30종목을 똑같은 액수로 300만 원씩 담아봤습니다.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보여줬는데 무료 방송 보셨나요? 제가 본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안 보셨나요? 그렇게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오늘은 그저 단타하려고 애를 쓰다가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조은님도 어서오세요. 자, 이런 것이 사람들은 그냥 제가 30종목을 무작위로 담았을 때 어떤 일이 볼까요? 우리 유리원이 만들어준 거예요, 다. 1년 가입자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자, 보시죠. 무작위로 그냥 담아서 4년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을 보니까 12%, 18%, 24%, 80% 났습니다. 이게 몇 년이죠? 4년 동안. 그냥 무작위로 담았습니다. 그럼 뭔 일이 벌었을까요? 예? 근데 이것뿐이 안 났다고 그래도 사실은 이 80%면요. 1억이 80%면 4년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1억 8천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나는 돈을 버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걸 안 하고 뭐 했죠? 단타하다가 돈만 까먹고 부실 종목 만지다가 손실 나고 수두룩합니다. 여기도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더 한 번은 그럼 이번엔 조금은 뭐죠? 우상향하는 종목으로다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30종목을. 똑같이 300만 원만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첫 해는 30%, 둘째 해는 53%, 3년 지나니까 133%, 4년째는 214%입니다. 1억을 담았으면 3억 1,400이 됐습니다. 우상향 담으랬더니 몇 종목은 떨어지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9%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7%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걸 빼버렸으면 이부 사람은 수익이 더 났겠죠? 그럼 좋은 종목을 들고 이렇게 갔을 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몇 억씩 우리 유료원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모르니까 그냥 집중 투자 또는 몰빵 투자한답시고 하다가 손실 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나중에는 돈을 맡깁니다. 가장 나쁜 게 뭐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겁니다. 이번에 ISC인가요? ISA인가 그 통장, 만능 통장 역시 1인 매매를 권장하죠. 그건 뭐예요? 고양이 앞에 생선 갖다 맡기는 거죠. 어떠한 금융상품도 여러분을 회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래도 사람들은 기억 안 합니다. 금융상품은 금융사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갖다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든 그것이 뭐죠? 그러니까 금융 브로커는 고객의 서비스는 은행 강도가 은행에 대한 하는 서비스와 같다라는 말을 누가 했죠? 투자의 내기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다 잃어버린다고. 과연 그런 것이 저는 이렇게 되면 또 증권사에서는 저는 안 좋아할지도 몰라요.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은 저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속속들이 얘기해버리니까. 그럼 즉시연금을 가입해서 14%를 일단 1억을 가입했다. 그럼 14%를 공제하고. 그죠? 연마다 또 수수료 공제하고. 그리고 몽떼님한테 열심히 돈을, 연금을 드리고 8,4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14%니까 8,600만 원 갖고 시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운영을 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1,400만 원 갖고 나는 어떻게 해요? 회비를 가서 내 펀드 내가 짜고 3년을 들고 가면 그분은 돈을 버는데 그걸 해야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조카가 작년 여름에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그 펀드가 15% 수수료를 받으니까 해약을 해서 12% 낮춰줄 테니까 우리 펀드에 가입하시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제가 전문가 가기 전이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놈아 네 펀드 네가 짜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종목은 외삼촌이 주면 되잖아. 아무리 봐도 거기다가 또 해약을 하니까 일주일 걸리는데 돈을 돌려주는데 다시 100만 원을 또 공제하더래요. 그게 1,800인데 1,700 그동안에 납입한 게 1,800인데 1,700만 원 돌려받게 됩니다. 총각이.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종목을 줄 테니까 골고루 그냥 나눠 담아서 내비둬라. 네 맘대로 그냥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반이 지났죠. 자, 그래서 기업에 좋은 기업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업을 사장님이 잘하는 기업에 나는 동업하면
그게 바로 시간 여행이잖아요. 시간만 잘 지나가면 돈을 벌 수 있죠. 네, 날마다 대박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그러면 좋은 주식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 그러는데 얘는 죽어도 안 합니다. 내가 다음 카페에도 이 글을 올렸죠. 그죠? 네. 개인 투자자가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가 추천 종목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는 눈이 다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신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료 종목을 줬지만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뒤로도 갔습니다. 네, 정확한 판단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추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투자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알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무료 종목을 추천했을 때 저걸 왜 추천했을까? 어떠한 이유에서 했을까? 그걸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냥 공짜나 주시죠. 종목만 주세요. 이건 뭐죠? 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길 확률보다는 돈을 잃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끝나. 공부는 무슨 공부야. 잘만 찍으면 그냥 돈을 버는데. 부도가 날지 안 날지 안정성은 있는지 부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템플턴이 종목을 추천해서 무료 종목으로 줬으면 그걸 왜 추천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저 기업이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인지 재무 분석을 했을 때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가서 돈을 잘 활용해서 물건도 만들고 돈을 잡고 영업이익을 쌓아서 그죠? 자본에다 열심히 쌓아놓고 해서 유보율이 커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금금리보다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지 지금 예금금리가 1.87%니까 만약에 5%만 난다고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인지 최소한 확인을 하고 그러면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보면서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라도 좀 보고 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죠? 현대상선이래 현정은 회장님이 들고 있는 회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만든 회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벌리고 금강산 다시 개발이 열리면 그 종목은 대박 내줄지 몰라. 그리고 4천만 원 갖다 몰빵하고 1억 갖다 몰빵하는 사람 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7대1 감자에서 속상해. 돈 잃어도 속상한데 거기다 감자까지 맞아버리면 그 사람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을 비워는 기업인지만 확인했다면 매수하기 전에 좋은 회사인지를 한 번만 확인하고 샀다면 그분이 그런 손실은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인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이 33년 동안이나 전문가 생활을 했는데 좋은 종목을 추천했겠지라고 그냥 책까지 어쩌고저쩌고 시간이 어쩌고저쩌고 썼다는 사람이 추천이니까 그냥 믿거라고 덜커덩 샀는데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공부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내 공부는 안 하고 공짜만 바라다가 그 사람 원망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을 추천했을 때 나는 보고 나는 이거 살 종목이 아직 안 되구만. 설사 그것이 회담이 나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적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생각 없이 매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부가 우선이라고 제가 아무리 악서봐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투자분들이 내가 음식점을 한다고 하나 만약에 차린다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요? 임대료 줘야죠. 인테리어 해야죠. 물건 띠르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음식점 가서 연구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방장을 스카우트 해와야 되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죠? 그럼 은퇴해서 3억이든 5억이든 갖다가 음식점을 차렸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방장까지 데려다 놨고 했다 그러면 그분은 90% 이상이 무조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왜 그렇죠? 최소한도 내가 음식점을 차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최소한도 주방에 가서 일을 1년 이상 배우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해도 늦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차리면 다 돈을 버는 줄 알고 그렇게 깡통이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엔 더 많이 투자하면 돈 벌 줄 알고 더 크게 하다가 완전히 다 들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작게 차렸는데 엄청나게 잘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음식점을 더 크게 차렸더니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음식점 영업을 해봤던 사람은 더 잘할 겁니다. 저 전문가가 저런 얘기를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횟집 차린다고 해서 다 돈을 버나요? 체인점을 낸다고 해서 다 돈 버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횟집을 잘못 차리면 주방장 손에 놀아납니다. 옛부터 그래서 양복점을 차리면 기술쟁이한테 놀아납니다. 왜 그렇죠? 그걸 속된 말로 기술자 곤조라고 합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곤조를 부립니다. 나쁜 습성이죠. 그죠?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옛날에 70, 80년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바쁜데 주방장이 안 나와버리면 죄송합니다. 곤조란 말 삭제. 저도 그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죠?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버티면 월급을 올려줄 거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하면 결국은 고생하는 건 누구예요? 사장님이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돈을 버나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작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규모를 늘려가야 되는데 나는 기업 분석하는 방법 하나도 배운 사실도 없고 그저 여기는 그냥 네 용돈 준 할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돈만 들이대면 돈을 벌 거라고 착각 속에서 어떻게 되죠? 몰빵 투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도한 자신감이 자기도 모르게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돈 못 벌어 집중 투자에 돈 버는 거야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7, 80대 용어가 그게 하도 유명했어요. 기술자 곤조. 저도 그냥 그 용어가 어떻게 보면 참 웃기죠. 지금도 아마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성이 뭐 좋은 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쁜 근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월급을 올려달기 위해서 나쁜 근성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버나요? 저도 80년대 초에 친구가 횟집을 데려갔습니다.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횟집을 데려갔는데 방으로 안 가더라는 겁니다. 야, 그 방으로 들어가야지 왜 여기 저 주방장 앞에 앉냐? 팁을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를 쓸다가 맛있는 부위를 손님상에 나갈 거를 일부 빼서 한 점씩 한 점씩 맛을 보라고 팁으로 줍니다.
그러면 주방장님은 사장님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팁을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를 쓸다가 맛있는 부위를 손님상에 나갈 거를 일부 빼서 한 점씩 한 점씩 맛을 보라고 팁으로 줍니다. 그러면 주방장님은 사장님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방장 아니라 방에 들어갈 때도 똑같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회를 먹을 때도 주방장을 불러서 팁을 주게 되면 부자 선생님 어서 주세요. 주방장한테서 날라오는 특별 보너스가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역시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산 게 아니고 친구가 2번을 데려가는데 그런 일을 2번 겪은 적이 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횟집을 낸다면 주방장이 돈 버는 거지 사장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주방에 대해서 철저히 알지 않으면 음식점 내면 깡통입니다. 주시장도 똑같습니다. 내가 모르면 전문가가 무슨 종목을 추천하는지 어떤 종목을 잘못 추천하는지들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그대로 잘못 사서 10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커녕 마이너스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템플턴 전문가는 100% 맞나요? 천만에요. 저도 100%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전문가도 100%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해도 똑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죠? 네, 청봉님 어서 오세요. 시간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지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져서 공식에 대입하면 주식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여기에 온 회원님들은 지금 다 돈을 벌었어야 됩니다. 그죠? 황금소나무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가도 틀리고 여러분도 틀리고 다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은 뭘까요? 우량한 기업을 매수해서 중장기로 들고 가야 돈을 벌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70종목을 담았으면 70종목을 다 수익 내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포트폴리오를 5, 60%만 수익이 큰 수익을 내준다면 나머지 설사 뒤로 가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안 가면 그것 다시 순환매가 돌아서 또 갈 수 있는 건데도 부실기업만 아니라면 그것은 다시 순환매가 돌아와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굴 욕하게 되죠? 전문가가 그따위도 제대로 말이야 설명도 못하고 종목도 제대로 하나 못 찍냐? 그러면서 욕하게 됩니다. 그럼 당신은 참을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종목도 그렇습니다. 뒤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 마이너스 30%가 났다가 지금은 반대로 수익이 10% 나 있습니다. 종목을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저 역시도 뒤로 가는 종목이 있다가 수익이 올라온 종목이 있고 또 수익이 났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별별 종목이 다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개가 신나게 뛰어다녀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와 주인의 이론처럼 주인이 가는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 개는 늘상 주인 곁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인 곁에 결국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을 담았으면 인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실적이 주가의 영원한 테마며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좋은 종목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전문가님, 그거는 투자의 한 획이잖아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럼 단타는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니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워낙 탁월하게 능력을 벌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개별적인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다는 식으로 우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님, 그러면 수급이 우선이라는데 왜 실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주가는 언제나 제일 먼저가 뭐죠? 네. 펀더멘털이 좋으면 미래의 가치를 보고 수급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이어지면 계속 상승하지면, 그런데도 펀더멘털이 좋아질 것 같더니 실적이 나빴다면 그 기업은 갈 수 있나요? 도로 꺾어집니다. 그것이 뭐죠? 펀더멘털이 우선이요, 그것이 수급입니다. 그럼 수급에서 수요자가 커지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주가가 상승하다가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뭐부터 생각하냐면, 에이 무슨 소리야, 에이 수급이 우선이지, 수요 공급이 우선이지, 무슨 실적이 무슨, 아 그래요? 그러면 큰 수익을 내서 기업의 자산가치 대비 10배, 20배씩 가는 기업들은 다 실적이 안 좋아도 그렇게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기업 없습니다. 단기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로는 그렇게 큰 수익을 어떠한 주식도 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읽지 말고, 차트는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과 저점에서 언제 출발하는지를, 그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배우는 정도로 해놓고 사업보고서를 읽고 꾸준히 내가 동업하고 있는 기업이 실적을 꾸준히 내주는지를 더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기업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데 그거 전문가님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모르면 배워야 된다. 기업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읽고 그 기업의 종목이 뭐를 만들어내는지, 아직도 기술력이 없어서 LCD 만드는 회사야 되고 주식 투자하고 돈 벌어줄 거라고 붙드는 것보다는 펀더멘털이 좋아질 앞으로 LED가 넘어서 OLED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그 기업은 수익을 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기업의 업황을 보고 펀더멘털이 좋아질 가능성을 보고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바로 뭐죠? 원익 IPS잖아요. 그 원익 IPS를 추천한 이유가 그냥 아무렇게나 추천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투자의 미래가 보이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자. 재무 분석에 자신이 없다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배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현대상선 무조건 사라고 그랬다고 4천만 원 또는 1억을 갖다가 몰빵해놓고 플렉스컴에다가 1억 3천 몰빵해놓고 돈 벌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상장 폐지되면 그냥 1억 3천을 무슨 강아지 이름인가요? 왜 그러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이 무슨 엄청난 돈을 벌어줄 거라고 왕창 그냥 몰빵 질른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네, 홍익천사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기업을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뀔지, 자, 주가를 보는 순간 저 기업에 만드는 업황이 뭐냐? 그 업황에 좋은 상품을 만드는지 보고 그 상품이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맞짱 뜨고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져야 되는데, 뉴스는 오늘도 SH홀딩스
예를 들어 뉴스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어디서는 감자, 어디서는 액면 분할. 그럼 누가 맞는 거죠?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아, 감자래 그냥 무조건 팔았더니 아니 액면 분할이었잖아. 그건 뭐요? 그럼 그 기업이 살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는 SH 홀딩스가 뭐요? SH 에너지 화학이라는 게 뭐죠? 우리 유리원한테 제가 이때도 그랬습니다. ETF 사라. 딱 한 분만 샀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보여줬습니다. 그래. ETF를 한 종목 사보면 두 종목만 딱 사라 그랬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요거 하나 보여주면서 똑같이 떨어졌네요. 여기서 매수해라. 그렇죠? 아니 뭐냐 얘는 뭐 주가는 코스피는 안 가고 이러고 있는데 얘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코덱스 에너지화학은 왜 이렇게 많이 갔나요? 전문가님 저는 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고가 났으면 당연히 뭐 조정 들어와야 되잖아요. 남들은 이게 안 보여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누구는 펀더멘털을 보고 에너지화학 사야 되겠네. 갔네. 또 뭔 종목인지 몰라요. 갔네. 또 가네. 샀습니까? 예, 샀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익을 깔고 가네요. 이게 뭐죠? 미래의 기업의 가치를 보고 어떤 것이 내가 매수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뉴스를 보고 사람들은 공시뉴스만 보면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바람직한 행동일까요? 천만에요. 그러면 그 기업이 그러한 뉴스가 나올 때 어떤 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이후에 실적으로 이어질 때까지가 얼마나 걸릴까? 저게 과연 실적이 얼마나 좋은 일이 벌릴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그럼 업황에서 저게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럼 그런 통찰력이 생기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통찰력이 생길까요? 천만에요. 뭘 해야 돼요? 총복님 뭐 해야 되죠? 신의 영향이 멋지십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독서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종목 딱 보는 순간 그래 유가가 대폭락을 했다? 그러면 올라갈 일만 남았네? 거꾸로 행동해보지 뭐. 네, 금포고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책을 읽고 사색을 하다 보면 내가 안 보이던 통찰력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면서도 어떻게죠? 저 기업을 딱 보는 순간에 저걸 뭘 만드는 회사지? 그러면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펀더멘털이 어떻게 좋아질 거야? 그러면 내가 선행으로 매수해야 될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철강 종목이 왜 저렇게 날아갔죠? 실적이 좋아졌나요? 천만에요. 그럼 뭐가 좋아진 거예요? 수급이 우선이라는데 왜 갑자기 철강이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등파예요, 반등파.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뭔가 모르지만 펀더멘털이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담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주면서 샀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샀습니다. 풍산이 신고가를 났나요? 이거는 뭡니까요? 신고가를 났네요? 이거 뭡니까? 남들은 안 사도 유료방송은 사잖아요.
블로그에도 올렸더니 회원님들이 템플턴에 블로그 알려달라고 88TV에다 전화한대요. 그건 반칙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차라리 채팅창에서 물어보셔야지 88TV에다가 전화해서 업무 보는 사람한테 그런 거나 자꾸 물어보면 안 되시죠. 그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기 오서 채팅창에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업무가 방해되잖아요. 왜냐하면 고객 전화를 받아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서비스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다 대고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돼요. 네, 안 됩니다. 다음에다 카카오에 가가지고 채팅창에다가 행복투자 블로그를 치면 딱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책과 경험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면 되어 이겨져요. 무조건 집니다. 오늘의 격언하면서 방송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어. 군자는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똑똑한 투자자는 내가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진짜 정신없이 고시 공부하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작은 일도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재무 분석이 어렵다고 안 보지 마세요. 망설이지 말고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라. 자격증을 따라온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총칼 없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보다 공부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부는 뒷전이요. 뭐부터 하죠? 종목만 주세요. 종목 주면 제가 찍어서 들고 갈게요. 절대 못 들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에서는 반드시 기초가 부족한 분 공부해야 되고요. 왜 저렇게 설명하는지 잃지 않는 투자도 해야 될 분, 재무 분석을 하고 내가 종목을 살라고 보니까 저 종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나는 동업 조건에 안 맞으니까 아무리 좋은 소재 종목이라 하더라도 나는 안 사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중에 좋은 종목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내고 가는 겁니다. 아닌 종목도 신고가를 내고 가지만 걔는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은 종목은 멀리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